예, 한 중저가 브랜드와 명품 브랜드가 함께 만든 한정판 옷이 출시 3시간여 만에 동이 났습니다. 옷을 구입하기 위해 노숙은 물론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진풍경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한편 특수제작한 볼트와 램프 안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원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명품과 중저가 브랜드가 결합한 한정판 옷. 정말 3시간 만에 동이 났다고 하는데요. 사실 어제 저희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조차 힘들 지경이었답니다. 정말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는데 도대체 어떤 옷이고 어떤 브랜드고 알고 계세요? 최 변호사 좀 아세요? 예, 발망은 아무래도 여성분이신데. 유명하죠. 왜냐하면 예. 저희 한때 굉장히 TV에서 많이 나왔던 여기 파워숄더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김은수 씨가 나왔던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파워숄더를 보통 그 모티브로 한 옷인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티셔츠 하나에 거의 100만 원은 호가하기 때문에 백화점에서도 들어가기 약간 부담스러운 브랜드인데 이게 H&M이랑 콜라보를 하면 예전에도 알렉산더 왕 이렇게 콜라보를 했었거든요. H&M이. 그러면 원래 가격보다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곧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한번 사고 싶다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자, 뭐 일주일 전부터 노숙을 하고 어제도 뭐 사실 몸싸움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자, 어떤 소비 욕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제 상식으로는 사실 저거 이해 안 가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오기 전에 좀 알아보니까 전 세계 한 60개국 250개 매장에서 동시에 이 행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저 한국만 이렇게 요란을 떨었다고 지금 떴더라고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물론 뭐 이게 한정 품목이고 어떻게 뭐 명품 계열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사가지고 정문만 나오면 4배 정도의 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몰린 사람들이 이제 리셀러 같습니다. 사가지고 다시 되팔을 사람들. 그럼 결국은 원래 이 행사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저 옷을 원하는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사도록 했는데 이제 이게 어떤 그런 그 이제 부작용이 또 양산되고 있고 참 볼썽사납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변호사님 그 기차표 같은 거 안표 있잖아요. 사가지고 다시 되팔면 또 돈 받아 챙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리셀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돈 더 챙기기 위해서 판다. 이건 뭐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네, 사실 안표 같은 경우는 뭐 경범죄 처벌법 이런 데 있는데 리셀러 같은 경우는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리셀러들이 굉장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량으로 사서 판매를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번에 H&M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그 규정상 하나의 품목에서는 한 사람당 하나밖에 못 사도록 규제를 했거든요. 물론 들리는 얘기들로는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간접적으로 리셀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회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책적으로 한 품목에 하나밖에 못 사기 때문에 이럴 정도면 사서 내가 좀 더 높은 가격을 가지고 파는 거는 일반적인 시장 경제 활동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봐서요. 이 정도는 사실 처벌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고용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고용해서 그 옷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재판매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현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딱히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세금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리셀러들이 사가지고 가서 주로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냈는지 여부도 따져볼 필요는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어왔는데 참 희한한 방법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볼트와 램프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자, 필로폰이 얼마만큼 거기에 감춰 들어왔는지 또 볼트와 너트는 어떻게 만들고 들어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볼트는 특수 제작을 했습니다. 이 볼트 자체에 이 나사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걸 돌리면 그 안쪽이 텅 비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약 1g 정도의 그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게 국제 특송을 이용해서 특송으로 해서 대량으로 다른 물건들이 들어올 때 볼트를 끼워 넣기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엑스레이 검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볼트 하나하나를 갖다 놓고 엑스레이 검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볼트 형태로 혹은 램프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원 공급자는 지금 중국 상하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추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국내에 있는 이제 총책 중간책들은 이제 검거를 해서 처벌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약의 유통 경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판매된다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입니까? 요즘엔 그렇게 합니까? 거의가 이제 마약은 그 전에는 갖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많이 걸리니까
거의 이제 국제 특송으로 하는데 특송. 그 전에 이제 손님을 모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예. 이제 그 수요자가 있어야지 이제 공급자가 자기들이 공급을 하니까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뭐 그런 곳에 약간의 은어를 올리죠. 뭐 크리스탈, 아이스. 사실 이제 그게 필로폰의 용어입니다. 수정처럼 투명하다 해서 아이스, 뭐 크리스탈, 그다음에 뭐 이제 한 작대기, 두 작대기, 작대기가 이런 막대기를 얘기하는데요. 주사기하고 0.03mg의 필로폰을 녹여서 증류수에 넣어가지고 한 개의 주사기를 만들었을 때 0.03g. 한 작대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들 사이에서는 은어입니다. 그거를 일단은 인터넷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에 올려서 손님을 유도해요. 거기 들어온 사람 유도하면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IP를 주면서 별도의 주소를 줘서 또 그쪽으로 유도를 해요. 그러고 이제 자기들끼리 만나갖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내가 보낼 테니까 어떻게 받아라 이 약속을 하는. 얼음 3개 팝니다. 얼음 3개 구입하실 그렇죠. 분 있으시면 이런 시원한 식입니까? 얼음 있습니다라든지 자기들끼리는 그 알거든요. 그래요? 자, 최 변호사님, 예전에 보면 사실은 뭐 신체 일부분에 그 마약을 집어넣는 경우, 또 신발 밑창에 넣는 경우 정말 희한한 사례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볼트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방식 물론 이제 워낙 관세청 세관에서 단속을 세게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기발한 아이디어 도대체 상상을 초월해요. 예. 이제 아무래도 유통 방법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직접 갖고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실제로 이젠 더 이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마약에 대해서 좀 청정국이라는 인상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 주변 나라들에서 마약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유통 경로가 되는군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유통 방법들이 새로 신종으로 개발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 경찰, 검찰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종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경찰분들, 검찰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 의원님, 그럼 마약이 어디서 주로 들어오고 만약에 이게 우리 한국이 이제 중간 유통 경로라면 또 어디로 팔려 나갑니까 주로 마약?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지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필로폰을 많이 제조해요. 최근에는. 그래가지고 중국을 경유해서 중국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동남아 쪽으로 퍼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주로 들어오는 데가 캄보디아 쪽하고 이제 그 마카오 쪽도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쪽인데요. 이 사람들을 이제 검거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그겁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보이스피싱도 추적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상 검거를 하려면 외국에 가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받아가지고 공급해주는 공급책까지밖에 우리가 따지 못한다는 거 이게 마약 수사의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따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조직으로 활동하기가 굉장히 사실 실체가 없어서 정말 검거하기도 또 해외 가서 잡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느 선까지밖에 이 점조직 형태라 어느 선까지밖에 못 올라가고요. 그 위에는 서로 드러나도 외국에 있다는 것이죠. 최 변호사님, 그 마약 사범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극형도 차잖아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마약을 뭐 수출입하거나 수수하거나 이러면 1년 이상의 징역이고 마약을 투약하거나 아니면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사실 이게 낮은 형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역사적으로 아편 전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중국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형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더 이상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지금 유통 경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번 이 사건에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전혀 마약 전과가 없는 주부, 학생 이런 뭐 종업원 이런 분들이 많이 여기 연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전에는 우리 마약 사범하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요. 그 가정주부분들이 지금 중독되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저희가 수사를 해보면 애초부터 마약 그 투약의 의지가 있었던 분들이 아니에요. 살 빼는 약, 다이어트 식품 이런 것 쪽으로 접근해가지고 그게 이제 중독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그 찾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섣불리 검증되지 않은 어떤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형 전투복 원단 수억 원어치를 빼돈 군납업체, 그리고 이 불량 전투복을 만든 의류 제작업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투복이에요, 이게. 군인들이 입는 그 전투복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이게는? 이게 이제 이 전투복은 사실 이제 그 특별한 디자인이라 국방부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만 원단까지 생산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그 원단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저 공급업체, 원단 제조업체에서 국방부하고 계약한 원단 그 이상을 아마 생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시장에 내보낸 거죠. 그 공급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원단 자체가 원래 국방부에 가는 거는 그 이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고어텍스 처리, 이 방습,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허술한가 봅니다. 비닐 코팅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사시장에 내보낸 거예요. 거기서 또 옷을 허가 없는 제조 허가 없는 사람들이 군복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사는 사람들도 군에서 군인들입니다. 자기들이 지급받은 옷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사시장에서 사면 훨씬 낫겠지 성능이. 근데 더 나쁜 걸 샀다는 것이죠. 그러면 군인들이 그걸 입고 전투 훈련에 참가를 한 거 아닙니까, 조 교수님? 그렇죠. 근데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원단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의무 복무를 하는 분들에게라기보다는 직업 군인 분들 같은 경우가 이런 옷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주로 유통이 됐는데요. 사실 지적한 것처럼 군인분들이 이 옷을 입고 예를 들면 전투 훈련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는 정당한 돈을 지급하고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이걸 줬는데 쉽게 말하면 본인들이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원단을 더 생산하고 더 생산하다 보니까 원래 처리가 더 불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피해를 입혔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근데 이제 군복은 왜 우리가 통제를 하냐면 디자인법이 위반인데 더 통제하냐면요. 이게 대량으로 유통돼서 적국에 좀 형식적으로는 그 북한 아니겠습니까? 적국에 들어가서 아군 복장을 하고 들어올 때 위장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군복을 통제하는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대량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옷 만들어서 입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남대문 시장 같은데 이렇게 유사한 군복,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진 불법 전투복이 있다. 이걸 뭐 판매하거나 사거나 이건 전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 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군복을 똑같이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군복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한 업체에만 줘서 군대에만 납품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안 되고 유사한 것도 판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군복과 같은 유사한 옷을 입는 사람도 처벌되거든요. 입고 내가 군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처벌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군복 비슷한 걸 대학생들 많이 입고 다니는 거 봤는데 이거는 군복이랑은 다른 밀리터리 룩인 거죠. 그러니까 군인 같은 옷 같은 뭐 예를 들면은 계급장 같은 게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사설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복준 의원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